사흘째 되는 날, 산길 한복판에서 말 탄 사내들이 한 여인을 애워쌌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요?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삼배 적삼은 남루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손에 든 보따리라곤 없었습니다. 쳇 거지잖아. 건드릴 것도 없네. 산적들은 코웃음 치며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초라한 차림이, 그 침묵이 모두 한 노인이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설계한 것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시아버지, 며느리를 거지꼴로 만들어 보내다니. 친정 가는데 왜 저렇게 초라하게 보내는 거래? 누구 하나 그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차가운 명령 속에, 그 냉혹한 침묵 속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한 노인의 목숨보다 귀한 마음이 숨겨져 있을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처럼 잊혀진 옛 이야기와 사람 냄새 나는 사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도 행복 많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설은 그날도 새벽부터 마루 끝에 앉아 약초를 손질했다. 손끝이 트고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어도 그저 묵묵히 손을 놀렸다. 하녀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시댁 사람들은 그녀를 며느리라 부르면서도 눈빛만은 언제나 하인을 대하듯 차가웠다. 이설, 등 뒤에서 시아버지 강문백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예, 아버님. 내일 새벽 친정에 다녀와라. 이설의 손이 멈췄다. 친정은 사흘 길이었다. 산길을 넘어야 하고 요즘은 산적 소문도 심심찮게 들렸다. 흉년이 길어지며 길 위의 사람들도 변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전갈이라도 그런 건 없다. 강문백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그럼 무슨 일로? 묻지 말고 가라. 삼배 적삼 하나만 챙기고 짐도 가볍게 머리도 풀어 헤치고 비녀도 빼라. 이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군량을 세듯 그렇게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길에서 누가 물어도 대답하지 마.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라. 아버님, 그 차림으로는 말대꾸하지 마. 이설의 입이 다물어졌다. 시아버지는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마루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은 없다. 내 말대로만 움직여. 그게 내 몫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마당 건너편 남편 강태윤이 서 있었다. 그는 이설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뒷모습을 따라 사랑채로 들어갈 뿐이었다. 이설은 다시 약초를 손에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이설은 삼배 적삼 하나만 꺼내 들고 오래 그것을 내려다봤다. 왜 이렇게까지 초라한 차림으로 보내려는 걸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내일 그녀는 혼자 길을 나설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똥이 트기 전 이설은 마당에 섰다. 삼배 적삼은 낡고 색이 바랬다. 머리는 풀어헤쳐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비녀도 빼는 채였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혼인 전 하녀로 일하던 때보다도 못한 차림이었다. 이설, 시아버지가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가라. 보자기를 풀어보니 메밀떡 서덩이와 마른 나물 한 줌이 전부였다. 사흘 길에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버님, 이것만으로는. 노자는 따로 없다. 강문백은 고개를 저었다. 길에서 누가 음식을 주거든 받지 마. 물만 얻어 마시고 쉴 때도 주막 안으로 들어가지 마. 처마 밑에서만 쉬어라. 이설은 입술을 깨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유를 알 필요 없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할 일은 내 말을 따르는 것뿐이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를 피해라.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마라. 절대로.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이설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명심해라.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다. 이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목숨, 무슨 말인가? 하지만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려 사랑채로 돌아갔다. 뒤편 안채에서 시어머니가 문틈으로 이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도 감정은 없었다. 동정도, 걱정도 없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남편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설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봐도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을 것을 알았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안악들이 이설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게 강참봉댁 며느리 아닌가. 저런 차림으로 어딜 가는 거래. 쫓겨나는 건가. 이설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귀가 따가웠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산길 초입에 들어서자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이설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왜일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 보내는 걸까? 대답은 여전히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걸어갔다. 안개 속으로 혼자. 첫날 저녁 이설은 작은 주막 앞에 멈춰 섰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산길은 어둠이 빨리 찾아왔다. 주막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따뜻한 국 냄새가 풍겼다. 아씨, 들어오시지요. 주막 주인 할멈이 문을 열고 손짓했다. 날이 어두워지는데 밤길은 위험하오. 안에서 쉬어 가시구려. 이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처마 밑에서 쉬겠습니다. 처마 밑이라니 무슨. 안에 자리 있소. 들어오시오. 할멈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이설은 물러섰다. 시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주막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저는 여기서 괜찮습니다. 할멈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헛웃음을 지었다. 참 별난 사람도 다 보겠네. 문이 닫혔다. 주막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밥을 먹는 소리,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 이설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왜 나만 일해야 하는 걸까? 이튿날 오후 산길 중턱에서 떡 장수 노인을 만났다. 아가씨, 어디 가시오? 노인은 지게에 떡시루를 진 채 이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차림으로 혼자 길을 가다니. 친정 가는 길이요? 이설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살짝 숙이고 걸음을 옮겼다. 말도 안 하네. 그래도 배는 고프겠지. 떡 하나 먹어 가시오. 노인이 손을 내밀었지만 이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공짜로 주는 건데 왜 안 받소? 혹시 벙어리요?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설은 걸음을 재촉했다. 이상한 계집이네, 정말.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설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이설은 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삼배 적삼 하나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몸을 웅크렸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득 시댁 안채의 따뜻한 온돌이 떠올랐다. 그곳에서조차 자신은 환영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지붕은 있었다. 이설은 눈을 감았다. 시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다. 무슨 뜻일까? 이 초라한 차림이, 이 침묵이 어떻게 목숨과 연결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밤을 견뎠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않았다. 주막 할멈도, 떡 장수 노인도, 시댁 식구들도. 이설은 철저히 혼자였다. 고립은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내일을 향해 다시 걸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혼자. 사흘째 아침 이설은 고갯마루에 올랐다. 발이 부르텄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다. 메밀떡은 어제 마지막 한 덩이를 먹었다. 이제 남은 건 물뿐이었다. 고개 너머로 좁은 길이 이어졌다. 양옆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이설이 천천히 내리막을 걸어가는데 저 아래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곧이어 말을 탄 사내 셋이 길 한가운데 나타났다. 모두 칼을 차고 있었다. 옷차림은 너저분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산적이었다. 이설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 오히려 눈에 띌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저기, 사내 하나가 말고삐를 당기며 이설 앞을 막았다. 어디 가는 길이요? 이설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더 깊이 숙였다. 말 안 들려? 어디 가냐고. 사내가 말에서 내렸다. 이설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신발이 눈앞에 보였다. 이봐요, 아가씨. 이설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손을 꽉 쥐고 숨을 참았다. 사내가 피식 웃었다. 야, 봐라. 벙어리인가 보네.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말 위에서 이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 꼴 좀 봐. 삼배 적삼의 머리도 산발이고 거지도 저것보단 낫겠다. 보따리라도 있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짐도 없고. 사내들은 이설을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에이, 쓸 게 하나도 없네. 가자. 저런 거 건드렸다간 탈만 나. 미친년일 수도 있고. 사내들은 다시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이설을 스쳐 지나갔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다.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그녀는 길가 바위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산적들은 왜 자신을 그냥 보낸 걸까? 문득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삼배 적삼 하나만 챙기고 머리도 풀어 헤치고 비녀도 빼라. 초라한 차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 모습. 설마 이것 때문인가? 이설은 자신의 옷자락을 내려다봤다. 낡고 남루한 삼배, 풀어 헤친 머리, 빈 손. 산적들은 그녀에게서 빼앗을 게 없다고 판단했다. 아니, 건드릴 가치조차 없다고 본 것이다. 이설의 가슴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이게 시아버지가 의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은 지금 초라함 덕분에 살아남았다. 이설은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걸었다. 친정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친정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익숙한 논두렁, 낮은 돌담, 고삿길. 이설은 걸음을 늦췄다. 3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웠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어머니를 마주하나. 마을 어귀에서 물레질하던 안악이 이설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이설이 맞나? 네. 아주머니,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시집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어. 안악은 이설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저 차림 좀 봐. 쫓겨난 거 아니야? 그 집이 원래 까다롭다더니. 이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잠깐 다녀가는 길입니다. 잠깐이라니. 그럼 어머니는 아시고? 아뇨, 안악은 한숨을 쉬었다. 어휴, 그래도 어서 가봐. 내 어머니 얼마나 놀라시겠어. 친정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이설은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이설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기쁨보다 놀라움이 먼저였다. 어머니, 어쩐 일이니 갑자기? 편지도 없이. 어머니는 이설을 안으로 들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런 차림으로? 이설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시아버지가 이유도 말하지 않고 보냈다고? 초라한 옷을 입고 침묵하며 오라고 했다고? 그냥 시아버님께서 다녀오라 하셔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유도 없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댁에서 널 구박하는 거 아니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머리는 왜 이렇게 풀어헤치고 옷은 왜 거지 같고. 어머니는 이설의 손을 잡아 끌며 안채로 들어갔다. 당장 씻고 갈아입어. 내가 시집 갈 때 챙겨준 옷 있잖아. 그걸 입고 돌아가렴. 어머니. 안 됩니다. 이설이 고개를 저었다. 시아버님께서 이 옷을 입으라 하셨어요. 다른 옷은 안 됩니다. 어머니는 이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설아 너. 그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니? 이설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산다고 말할까? 남편은 자신을 외면하고
시댁 식구들은 차갑고 시아버지는 이유 없는 명령만 내린다고.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그 집에 잘못 들어간 거야. 내가 혼처를 잘못 봤어. 이설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친정에 와도 위로는 없었다. 어머니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설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그날 밤, 이설은 친정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다. 산적들이 자신을 그냥 지나쳤던 순간도. 왜일까? 대답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이틀을 머물고 이설은 다시 길을 나섰다. 어머니는 끝까지 만류했다. 며칠만 더 있다가 내 몸이라도 추스르고. 안 됩니다. 어머니,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시아버지가 뭐라 하면 내가 가서 말하겠어. 이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가봤자 달라질 건 없었다. 오히려 일만 커질 것 같았다. 그냥 제가 돌아가야 해요. 어머니는 결국 한숨을 쉬며 보자기를 싸주었다. 핵곡식으로 지은 떡과 말린 생선, 그리고 작은 은가락지 하나.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이설은 은가락지를 돌려주려 했다. 어머니, 이건 가져. 부탁이야.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설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품에 넣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무거웠다. 친정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다. 어머니는 분노했고 이설은 설명할 수 없었다. 오후쯤 이설은 올 때 지나쳤던 주막 앞에 다시 멈춰섰다. 주막 앞 마당에는 술의 두 대가 서 있었고 짐꾼들이 옹기를 내리고 있었다. 조심해. 그거 깨지면 우리 목이 달아나. 알았어, 알았다고. 짐꾼들 옆으로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 둘이 주막으로 들어갔다. 비단 치마에 은비녀를 꽂고 손에는 자수 노인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주막 주인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마님. 안으로 드시지요. 이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리고 슬며시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막 밖으로 사내 둘이 나왔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다. 저 여자들 꽤 짐이 많던데. 은수저에 비단보따리까지. 제법 살림이 좋은가 보지. 오늘 밤 넘어가면 인적 없는 골짜기야. 그때 치면 돼.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사내들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은 이설을 발견했다. 저기 누구 있네? 이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사내 하나가 다가왔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설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꽉 쥐고 숨을 죽였다. 사내는 이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 쳤다. 쳇, 거지잖아. 신경 쓸 것도 없어. 가자. 일이나 준비하자고. 사내들은 이설을 남겨둔 채 수레 쪽으로 갔다. 이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 여인들은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화려한 옷, 귀한 짐. 그것들이 오히려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이설은 자신의 삶의 적삼을 내려다봤다. 산적들이 자신을 지나친 것도, 저 사내들이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은 것도 모두 이 초라한 차림 때문이었다. 이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걸까?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화려하면 노략질 당하고 초라하면 살아남는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명령만 했을까? 이설은 천천히 일어나 다시 길을 걸었다. 주막 안에서는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시댁으로 향했다. 답을 찾기 위해. 사흘 만에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이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대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돌아와도 달라질 건 없었다.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 말없는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곳도 없었다. 이설이로구나. 문이 열렸다. 시아버지 강문백이 서 있었다. 그는 이설을 위아래로 천천히 살폈다. 삼배 적삼, 풀어헤친 머리, 먼지 묻은 얼굴. 들어와.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다. 이설은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넘었다. 안채에서 시어머니가 저녁상을 드리고 있었다. 몸은 괜찮으냐? 예, 씻고 옷 갈아입어라. 밥은 그 뒤에 먹고. 시어머니의 말투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특별히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이설은 우물가에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뺨이 야위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저녁상 앞에 앉았을 때 남편 강태윤이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고생했소. 남편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이설은 대답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이설은 마루 끝에 앉아 약초를 손질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산적들이 지나쳤던 순간, 주막 앞 사내들이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순간, 모두 이 초라한 차림 때문이었다. 시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 이설. 등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설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시아버지는 사랑채 앞에 서서 멀리 어둠이 내린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 예. 아버님, 그리고 시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말을 잘 따라줘서 다행이다. 이설의 가슴이 철렁했다. 다행, 무슨 뜻일까? 아버님, 이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초라한 옷을 입으라 하셨고, 왜 침묵하라 하셨습니까? 길에서 산적을 만났습니다. 주막에서도 이상한 사내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지나쳤습니다. 빼앗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이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아버님이 의도하신 겁니까? 시아버지는 여전히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설아, 예, 내가 젊었을 때 굴량 운송을 맡았었다. 이설은 숨을 죽였다. 흉년이 들면 길이 위험해진다. 산적이 들끓고 사람들은 눈이 뒤집힌다.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어 보이면 그게 표적이 되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한 번은 중요한 굴량을 옮기는데 내 부하 하나가 새 옷을 입고 싶어 했다.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 그 친구는 고갯길에서 칼을 맞았다. 새 옷 때문에. 이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때 깨달았지. 살아남으려면
초라해야 한다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야 한다고.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설을 바라봤다. 너를 보낸 건 살리기 위해서였다. 이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보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아버님, 말하지 않은 건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내가 알면 두려워할까 봐서였다. 두려우면 얼굴에 드러난다. 그러면 오히려 위험해지지. 이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서 그냥 따르게 했다. 이유를 묻지 못하게 했다. 시아버지는 다시 산을 바라봤다. 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한 것도 그래서다. 말을 하면 정이 생긴다. 누군가 내 사정을 알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그러다 내가 가진 게 드러날 수 있다. 이설은 그제야 깨달았다. 주막 할멈의 친절도 떡 장수 노인의 호의도 모두 거절해야 했던 이유를.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자신의 처지가 드러날 수 있었다. 시집 온 며느리라는 것, 친정을 다녀오는 길이라는 것. 그러면 누군가는 짐이 있을 거라 짐작하고 노릴 수도 있었다. 친정에서 어머니가 옷을 바꿔 입으라 하셨습니다. 이설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잘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돌아왔다면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이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께서 길을 아셨습니까? 제가 어떤 길로 갔는지, 알았다. 그 길에 산 적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보낸 거다. 이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이 있는 길로 일부러 보내신 겁니까?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큰 길은 더 위험하다. 상인들이 지나고 화물이 많으니 산적도 많이 모인다. 하지만 내가 간 샛길은 산적이 적고 있어도 큰 것을 노린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초라한 차림으로 그 길을 가면 그들 눈에 띄지 않는다. 건드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이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채워졌다. 모든 것이 설계였다. 초라한 옷도, 침묵도, 그 길도 모두 자신을 살리기 위한. 아버님,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시아버지가 이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 되니까.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억눌렀던 것들이 터져 나왔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위로의 말도 다독임도 없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설은 알았다. 이 침묵이, 이 차가움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보호였다는 것을. 그날 밤 이설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시아버지는 사랑채로 돌아갔고 남편도 잠들었다. 이설은 혼자 남았지만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없이 차갑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번졌다. 어른이란 때로 그런 것이다.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으며, 그저 살아남게 만드는 것.